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달러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의 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의 스샵을 다운받아 40달러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5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캐나다 현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역시나 오늘도 다우가 좀 강했습니다. 네, 다우가 강했다기보다는 나스닥이나 S&P가 많이 흘러내렸다는 것이 정답이 되겠고요. 아, 그래요? 좋은 거 보면 안 돼요? 금리가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 네, 3.8% 가까이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요. 결국은 리세션의 우려가 좀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오늘 안타까운 오늘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리나 달러, 유가 이런 것만 간단히 먼저 보면 10년물 금리는 3.85%까지 오늘 장중에 진입했고요. 유가는 오늘 소폭 반등했습니다. 특히 유가는 러시아에서 이제 수입 가격을 제한한다는 얘기, 수입 가격 제한 조치를 매기는 국가 대상으로 수출을 금지한다는 조치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얘기하면서 많이 올라갈 거로 우려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일단 강보합 정도의 마감이 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시장에서는 지금 뭐 전반적인 흐름 중에서 테슬라, 뭐 애플 이런 종목들이 최저가까지 계속 밀려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역시 뭐 금리의 상승이 결국은 기술주 섹터의 전체적인 부담, 특히 성장주에 대한 부담, PR이 높은 것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우 주식 30개 주식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은 오늘은 애플, 하락폭을 키운 것은 역시 애플이 되겠고요. 네. 애플도 오늘 안타깝지만 52주 최저가까지 오늘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반면에요, 소위 필립 모리스를 같은 이제 담배 회사 그리고 에너지 회사들, 뭐 다우에 30년 떨어졌으면 엑소모빌 이런 것들은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다우에 포함되어 있는 소위 산업재나 소재주 중에서 또 강한 것들이 꽤 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서 오늘 뭐 1% 내외의 소폭의 상승이었지만 52주뿐만 아니라 사상 최고가까지 가면서요. 여전히 오늘 주식시장은 극과 극의 움직임을 여실히 보여주었고요. 이런 것들이 올해 내내 흐름이 연말에 좀 변하지도 않고 연말까지도 비슷한 흐름이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한편 지난 주말 우리나라에서도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네. 특히 미국, 우리나라도 추웠지만 미국도 북극발 한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왜 이렇게 춥냐 보면 이제 드디어 북극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북극발 한파 얘기 나오면서 결국은 수많은 항공 편이 일단은 취소됐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난 주말에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10,000편 이상의 비행기가 취소됐다는 얘기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요. 네. 그러면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앞으로 추가적인 소위 운항 취소가 불가피하다 얘기를 하면서 무려 6%가 넘게 오늘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사실 사우스웨스트 항공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항공사가 오늘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항공도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 봐야 되는데 제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다음은 어떤 종목 볼까요? 테슬라죠. 테슬라가 이제 7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이제 지난 크리스마스 전후에서요. 상해에서 어떤 연말까지 한정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생산을 일단 중지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좀 악재 우려가 있었는데 네. 일부에서 너무 그렇게 우려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분석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 없이 오늘 테슬라가 11%가 하락을 하면서요. 이러다 보면 어제 제가 올해 들어서 하락률 6이라고 그랬는데 하락률 탑5에서 뭐 탑3 안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커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 역시 일론 머스크가 올해 들어서 무려 230억 달러 정도의 주식을 채운 거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트위터가 가장 직격탄을 날렸고요. 또 하나는 역시 전기 자동차도 예외가 아니었고 테슬라도 예외가 아니었던 리세션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다는 마찬가지 자동차도 할부 살 때 이자가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여전히 좀 발목을
잡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뭐 예외할 것 없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의 가장 사랑을 받는 주식이 테슬라가 되겠고요. 한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면 2022년에요.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거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위잖아요. 미국은 이제 스파이라든가 QQQ 이런 지수에 대한 플레이가 많기 때문에 S&P 500 늘 뭐 계속 늘 막 가장 많은 거 되겠고요. 그 다음에 QQQ 이걸 각각 올해 들어서 50%와 20%씩 더 늘어났는데요. 테슬라도 무려 424%나 올해 늘어난 겁니다. 수치를 보면은요. 워낙 가격이 저렴해져서 주식분할 통해서 부담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샀고 4위에 애플, 5위에 AMD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예외 없이 주가가 좀 많이 빨아쳤기 때문에 좀 미국 주식에 좀 상대적 어려움, 특히 우리나라는 환율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상쇄될 수 있지만 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달러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국 주시장에 올 한 해 극명한 어려움이었고요. 그 안에서 핵심적인 것은 역시 테슬라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10월 이후요. 수명의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새롭게 제시하거나 아니면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단 2명만 목표 주가를 상회했고요. 18명은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소위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분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그 항상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분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도 뭐 계속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하면 대표적인 저희 테슬라를 좋아하고 특히 일론 머스크에 대해 칭찬을 일색이던 사람이죠.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몇 명 있습니다. 초질간 좋아하던 사람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고요.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 캐시우드가 되겠죠. 루 벤처의 짐 머스터 이런 분이 뭐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칭송하던 분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댄 아이브스가 한 2달 전부터, 즉 이제 10월 17일이었나요? 공식적으로 이제 인수가 된 날 전후에서 트위터 인수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2번에 걸쳐서 목표 주가를 내렸는데 크리스마스 직전, 이브 직전에 10월 23일 날도 다시 한번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네. 250달러에서 175달러로 내려놨고요. 물론 트위터 뭐 당연하게 그 외에도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존 내연차 대비 지나치게 상승한 자동차 가격을 얘기합니다. 쉽게 해서 미국에서 뭐 워낙 인플레이션 때문에 값이 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제 퓨얼이나 디젤 이런 기름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이제 46,000에서 38,000달러 정도가 평균 판매 가격인데 전기차가 지금 65,000달러를 넘어섰으니 워낙 가격이 18,200달러까지 넘어선 거죠. 그러다 보니 일론 머스크도 이거 너무 당혹스럽다, 너무 비싸다 하는 얘기 뭐 수차례 했거든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웨드부시가 이런 얘기까지 한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태풍이면 뭐 1단계, 2단계, 5단계 이런 게 있을 텐데 5등급 태풍이라는 겁니다. 최악의 태풍 상황인데 여기에 맞설 제대로 된 리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있느냐 지금 자동차에서 자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일론 머스크에서 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내년 초 앞서서도 이제 우리 최유로 성우님과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많이 4분기에 생산을 했고 판매를 했는지 관련한 지표가 나오면 또 그 부분에 따라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도 좀 정해질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내년도 증시 뭐 어느 정도 지수대 예측한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2023년 증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로 보면 도이치방크나 오펜하이머 같이 4,500, 4,400 제시하는 것도 있고요. CRA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독립 리서치 기관인데 그 중에서 한 4,650까지 더 높게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낮게 보는 것은 이제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서 3,400 뭐 그 정도까지 그럴 정도로 상당히 위아래가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한 3,900에서 4,100 정도 사이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올해 지금 내년 연말까지 보면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그 평균 가격으로 보면 지금보다 5에서 7% 정도 4천 언저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수치 자체가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너무 큰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 주시장에 대해서. 너무 크게 해서 뭐 지금 뭐 몇 배가 나고 이런 것들, 이러다 보면 종목을 뭐 엄청 5배, 10배 이런 것짜리를 기대하는 시점은 아니고, 특히 많은 이제 스트레디스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올해 많이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모건 스탠리, 그리고 골드만삭스, 그리고 뱅크 아메리카 정도가 가장 시장에 정확하게 맞췄다는 그분들은요. 그분들이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대부분 얘기하는 거가 시장은 내년에도 쉽지 않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특히 1분기 내지 상반기에 1분기에 결국은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3월 말 정도를 저점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최소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우도 있고 S&P 500도 있고 나스닥도 있고 스타일도 여러 가지가 있고 섹터별도 여러 가지가 있죠. 주시장. 그렇지만 약간은 조금 보수적으로면서 조금 가치 지향적이고 배당 지향적이고 방어 지향적 이런 쪽으로 하면서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혹시 틀려서 오히려 올라가면 좋잖아요. 네. 보수를 생각하다 주가가 급등하면 좋죠. 너무 크게 올라갈까 하다 실망하는 것보다는 늘 주식 앞에서 겸손하고 좀 보수로 보다가 올라가면 좋다.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 이제 월가에서 주목하는 그렇다면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이 사실 내년에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어떤 종목에 좀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네, 종목을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떤 내년도의 이슈라든가 테마를 위주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섹터별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지만, 다만 오늘 제가 세 가지의 나스닥, S&P 500 이렇게 세 가지를 지수별로 구분할 텐데, 이거는 전부 다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CNBC에서 분류를 한 겁니다.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목표 주가까지의 계율입니다.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의 계율이 되겠고요. 애널리스트가 최소한 예를 들어서 20-30%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투자 의견이 좀 많은 것들, 그리고 한두 개의 의견이 있으면 안 되고요. 최소한 10개에서 15개의 의견이 있는데 그중에서 매수 의견이 많고 그리고 목표 주가까지의 계율이 높은 것, 이런 정도로 해서 나스닥 그리고 S&P 500, 다우를 선정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애널리스트 의견을 어떻게 믿냐 그러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미국 주식은 어찌됐건 애널리스트 의견에 기반한 펀더멘탈을 중시한 투자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도 제가 이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전부 다 엑셀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게 제가 해놨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엑셀 파일을 받으신 다음에 그 외에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든가 야후 파이낸스 뭐 등등을 통해서 다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실시간으로요. 네. 그런 거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좀 더 종목을 공부하시거나 내년도 종목을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나스닥입니다. 15명 이상의 애널리스트 매수 의견을 갖고 있고 똑같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확인되지만 CNBC에서 정리한 거 되겠고요. 보는 방법은요. 지금 첫 번째 화면 보여주면 테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 섹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까지 평균까지의 괴리율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전체 중에서 매수 의견이 얼마나 정도 나온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목표 주가까지 뭐 괴리율 이런 거보다는 전체적인 이런 종목들이 애널리스트의 전체적인 매수 의견도 많고 목표까지 많지만 주가는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어디나 많이 들어가긴 들어가고요. 흥미로운 주식 중에는 선런 같은 것이 올해 많이 좀 회복했던 주식인데 네. 태양광 회사입니다. 선런이 들어가고요. 에어비앤비가 들어가고 알파벳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AMD 같은 경우도 올해 엄청 많이 떨어진 주식이거든요. 역시 50% 떨어진 주식인데요. 그리고 AMD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테이크2라는 이제 게임 회사가 여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연히 애플이는 거 들어가고 올해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 시도했던 것들이 SG 같은 것들이 애널리스트 의견은 상당히 좋게 나오겠다라는 정도까지 해서 나스닥 15종목 속에 들어갔고요. 다운이 이제 30개 주식 중에서 10개만 이제 뽑아놨습니다. 종목이 이제 풀이 크지 않기 때문에 풀은 자체가 좀 작을 수밖에 없는데요. 세일즈포스, 디즈니는 뭐 올해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비자가 들어갔고요.
버라이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항상 주가의 어떤 퍼포먼스, 주가의 수익보다는 배당 수익률을 상당히 높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라이즌은 뭐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 꽤 있습니다. 어떤 버라이즌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전히 늘 사랑받는 주식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이렇게 해서 다우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S&P 500 주식 중에서 한 10개 소개해드리겠는데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CNBC에서 했고요. 매수 의견이 많고 목표 주가까지의 계류율이 50% 이상인 주식들만 뽑아놨는데요. 여기 보면 흥미로운 것들이 워낙 다 떨어진 것들이 되거든요.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해갖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했지만 어떤 중국에 대한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던 것이 되겠고요. 여전히 여기에 뭐 테슬라 같은 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페이팔 같은 경우 워낙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세일즈포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이 괴리율이 많이 높기 때문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올라갈 타임에 이미 주식을 손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의 반등의 어떤 모멘텀을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인 매수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해서 이 세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이렇게 분류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보시는 방법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다운받느냐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네이버 야미잘 미주미 야미잘 카페에 있거든요. 네. 거기에 저희가 엑셀 파일을 다 공유해 놨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다운받을 수 있고 또 보시면 그거를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궁금하시다는 분이 많으셨는데 저희 또 회원님 한 분이 그거를 최근 들어서 시리즈로 다 방법을 소개해 주신 거를 글을 써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 글을 찾아가서 천천히 해보시고 뭐 유튜브 이런 게 검색해 보시면 의외로 쉽게요. 그 엑셀을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만 하실 수 있고 곱하기 뭐 합계 정도 낼 수 있는 정도만 아실 수 있는 분이면 누구나 다 의외로 아주 쉽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뭐 퀀트 분석까지는 안 가더라도 데이터를 찾아보고 종목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야미잘 카페에서 관련된 자료 데이터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준비해 주신 사진을 보니까 지금 2023년에 주식시장이 어디로 갈지를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4,000에서 뭐 4,500 이 사이라고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거를 이제 약간 순서가 바뀌었는데, 네. 그것도 아까는 수치를 해놓고 이건 글로 해갖고 그쵸. 그림을 해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요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장 전체적인 앞서 이제 내년 전체적인 큰 그림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내년에 어떻게, 지금 현재 시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름은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이건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요. 저는 딱 한 네 개 정도로 분류로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특히 내년 1분기에 바닥 의견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까지의 힘든 기간이나 폭보다는 남은 기간은 희망으로 봐도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적립식 투자하는 거를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꾸준하게 적립식, 영어로 하면 DCA라고 그러거든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가는 사람. 앞서 미국 사람들의 개인 투자가 수면수가 많은 거가 S&P 500과 QQQ잖아요. 나스닥 100이잖아요.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꾸준히 이제 월급 받을 때마다 사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늘 말씀드리면 분산 투자가 정말 생명줄이라 보고 있고요. 네. 아마 이제 현재 입장 제가 네 가지로 딱 분류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마 이 방송 저희 미국 주식의 미치다나 아니면 여기 3% 보시는 분들 모든 아마 대한민국에서 미국 주식에 시작을 하셨고 하고 계시고 미국 주식에 관심 있고 유튜브나 아니면 카페, 커뮤니티 등에서 보시는 분들의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은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걸로 전 보고 있습니다. 성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갖고 계신 겁니다. 지금 현재. 네.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더 사실 때가 아니라고 제가 그냥 계속 말씀드려요. 첫 번째 가장 먼저 하실 거는 VTV를 하셔야 돼요. 가치주 ETF. 그러니까 가치도 자꾸 종목 선택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성장주를 냅두시고 가치주를 돈이 생길 때마다 가치주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 저는 진짜 필요하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치주 ETF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VTV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주식 아직 시작 안 했고 이제 아마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수를 사셔야 된다. 지수. 종목을 자꾸 처음부터 하지 마. 네, 지수. 지수의 대표적인 건 스파인데요. 스파이는 뭐 4,500달러 하기 때문에 4,50달러로 그냥 효과를 내는 것이 SPLG입니다. SPLG는 SPY랑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S&P를 한 번에 사는 것 때문에 SPLG가 되겠고요. 다소 어떤 분들은 나 그것도 싫고 공격적인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는 분들은 그건 장우석 부장 때문에 저도 알게 된 건데 페이서라는 곳에서는 수출 지향형 ETF가 있습니다. 수출. 미국의 수출 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좀 약해질 때 강해진 것들이거든요. 엑스포트에 L이 들어갑니다. PEXL이 만약 공격적인 분들. 왜냐면 이게 올해 엄청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달러가 좀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PEXL 같은 것이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지금 보시면서도 계속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계속 쉬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계속 쉬고 시장이 조금 안정될 때 하셔도 늦지 않는다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4가지 분리를 해드렸는데요. 인지도가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딱 맞는 걸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내년 시장을 바라보는 월가의 시각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캐나다 현지에 계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 올해도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완전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이 끝난다라는 건데요. 내일은 그리고 또 목요일이기도 하니까 장우석 부사장과 함께 저희가 방송 꾸려가면서 조금 더 풍성한 그런 방송 준비할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각 6시 30분에 어김없이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